어머니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순자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치매 환자 보호 절차라고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이 된 박성우입니다. 그제서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속임수에 당했는지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 바로 성우가 순자 편에 서면서 진짜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과연 누가 진짜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오늘은 꼼꼼히 검사 받으셔야 해요. 박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걸었습니다. 괜찮은데 뭘 이렇게까지. 나이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요즘 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어디 났는지 못 찾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검사를 받으러 오셨나요? 민수가 순자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야, 치매라니. 그냥 나이 든 거지.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부터 해보시죠. 검사가 시작되자 순자는 차분히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주세요. 12월 15일이지. 목요일이고. 대통령 이름은 아시나요? 당연히 알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민수는 의사와 어머니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시네요. 다만 단기 기억력에서 약간의 저하가 보입니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상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민수는 진료실을 나오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순자는 가방을 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치매는 아니라고 했잖아.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병원 다녀왔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력 저하가 확인됐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통화를 끝내고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봅시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들 좀 보세요. 순자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자료예요. 어머니 상태랑 비슷한 부분이 많죠? 순자는 서류를 읽어보려 했지만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민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양원 안내 책자예요. 요즘은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순자는 책자를 넘겨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이런 걸 봐야 하지? 민수가 세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순자는 서류들을 살펴봤지만 내용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펜을 들고 어머니 앞에 놨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순자는 도장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늦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오늘 처리해 놓으면 편하죠. 순자는 아들의 말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네, 맞아요. 다음 장도 부탁해요. 순자는 몇 장의 서류에 차례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들을 빠르게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그날 밤 민수는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확인했습니다. 위임장,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부동산 처분 동의서까지.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 대리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해서요. 김 대리가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매도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요.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됐습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위임장을 살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서류는 다 갖춰져 있네요.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입소 비용도 많이 들고. 김 대리는 집 주소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치고는 좀 낮게 책정하셨네요. 빨리 팔아야 해서요. 가격보다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김 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매도인이 직접 안 나오셔도 되나요? 민수는 위임장을 가리켰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니까 제가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김 대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단서도 있고 위임장도 완벽하네요. 그럼 오늘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이틀 후 김 대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현장 보러 오신대요. 민수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시쯤 오시나요? 오후 2시로 약속했어요. 같이 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성우는 김 대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데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김 대리가 열쇠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금매라서요. 어르신이 요양원 가시게 돼서. 집 안에 들어서자 성우는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거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곧 정리할 예정입니다. 요양원 입소 준비 중이라서요. 성우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엌에는 며칠 전에 쓴 그릇이 있었고 침실에는 옷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우가 김 대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도인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김 대리는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아드님이 처리하고 계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성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괜찮네요. 다만 계약 조건을 좀 더 얘기해 봐야겠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성우는 집을 한 바퀴 더 돌아봤습니다. 마당에는 고추를 말리는 망이 있었고 현관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나가시는 건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대리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시면 오늘 계약 진행할 수 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이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워서요. 집을 나오며 성우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누가 계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요. 아직 완전히 이사 나가지는 않으셔서. 성우는 차에 타며 김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본인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김 대리가 시동을 걸며 답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요즘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성우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성우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순자는 성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집을 산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요. 혹시 이사 가시는 거 아니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요? 저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이사를 가요? 성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입소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성우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때 민수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성우를 본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박성우 씨. 왜 여기에? 성우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민수가 어머니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추워요. 순자는 영문을 몰라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 이분이 우리 집을 산다는데 무슨 말이야? 민수가 성우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성우는 순자의 반응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치매 환자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어머니 병원 가야 해서. 성우는 집을 나오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차에 타서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박성우입니다. 김 대리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나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할까요? 잔금은 일주일 후로 잡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능숙하게 서명했습니다. 성우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위임장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서와 위임장이 같은 날 발급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성우는 김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김 대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위임장과 진단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사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시나 봐요. 어디 사세요? 성우가 주소를 알려주자 사장이 놀랐습니다. 그 집은 순자 할머니가 사는데요. 성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순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정정하세요. 성우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치매 같은 건 없으신가요? 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장 보러 오시는데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성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요양원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아들이 가끔 오긴 하는데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사실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위임장 작성일이 하루 차이였습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일도 그 이틀 후였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성우는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의사무능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글들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성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위임 당시의 의사 능력이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성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죠. 성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임시처분부터 신청해 보시죠. 일주일 후 성우는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김대리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집주인이시네요. 성우는 열쇠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도 옆에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도 새 주인 만나서 기뻐하실 거예요. 성우는 그날 오후 혼자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성우를 보자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성우가 열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이 된 박성우입니다. 순자는 영문을 몰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님, 아드님이 이 집을 저에게 팔으셨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성우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님, 요양원 입소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했는데. 성우는 순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최근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해. 민수가 병원 검사받고 나서 뭔가 복잡한 서류들을 가져왔어.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 치매 환자 보호 절차라고 하더라고.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님, 혹시 집을 팔겠다는 동의서도 있었을 수 있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집을 팔다니요? 그런 건 절대 서명 안 했어요.
아들분이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가져오지 않았나요? 순자는 머리를 쥐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류가 여러 장 있긴 했어.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법무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집이 팔린 건가요? 성우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시간 후 법무사가 도착했습니다. 법무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임시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할머님의 의사 능력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현재 소유자니까 할머님이 계속 거주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이 좀 수월해지겠네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성우를 보자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성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집주인이니까요.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실 준비 다 됐어요. 순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가.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았어?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치매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은 치매가 아니세요. 민수가 성우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일에 왜 끼어드세요? 성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니까요. 내일 법원에 임시처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셔야 해요. 성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할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와 순자는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순자는 검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성우가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님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판사가 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청인 박순자 씨,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자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정확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집을 매도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신 적이 있나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들이 치매 환자 보호 절차라고 해서 찍었어요.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력은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민수야. 나는 멀쩡해. 판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차례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위임장과 진단서가 같은 날 발급됐고 매물 등록도 이틀 후에 이뤄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순자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혼자 살림도 하고 장보기도 해요.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거래 당시 매도인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드님만 상대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위임장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장 보러 오세요.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요. 판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치매 증상 같은 건 보신 적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실 때도 많아요.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의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어머니는 분명히 치매가.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임시처분을 인용합니다. 신청인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기뻐하며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성우가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법정을 나오며 민수가 성우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식 재판에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민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와 성우는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게. 성우가 젓가락을 들며 위로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실 거예요. 순자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곳이 할머님 집이에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밤이 깊어가자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성우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정말 고마워요. 성우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추가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고 예전 기록들도 다시 검토해야죠. 민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승산이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연령대를 고려하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볼까요?
효자가 노모를 돌보려다가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나중에 고려해 볼 만하죠. 그 시각 순자는 성우와 함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치매 가능성은 어떤가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매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멀쩡한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병원을 나오며 순자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수도 포기하겠죠? 성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식 재판이 남아있거든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이틀 후 순자는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마주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치매 어머니를 돌보려다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순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집을 산 사람과는 어떤 관계세요? 순자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결국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박성우 씨, 노인을 이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할머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럼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우가 기자들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간 성우는 순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성우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슈퍼 사장이 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졌네요. 성우가 물건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사실이 왜곡돼서 전해진 것 같아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 멀쩡하신데 말이 안 되죠. 그날 밤 민수가 기자들과 함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나와서 얘기해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순자는 창문 뒤에서 떨며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순자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민수가 불만스럽게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인사하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분쟁 중이니까 직접 접촉은 피해주세요. 기자들과 민수가 떠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민수가 내 아들 같지 않아요. 성우가 차를 끓이며 답했습니다. 할머님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우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곧 재판이 있어요. 그때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성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성우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수도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추가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심리하겠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지능력 저하와 판단력 감퇴가 지속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진료들은 모두 아드님이 주도해서 받게 한 것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자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판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차분히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사가 감정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를 3차례에 걸쳐 검사했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가 서류를 보며 답했습니다. 현재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물건을 자꾸 잃어버려요? 판사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정중히 진술해 주세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지만 치매는 아닙니다. 순자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가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위임장 작성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의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기본적인 의사 능력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수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었습니까?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치매 진단 받았다니까 많이 놀라셨어요. 성우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순자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치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건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 환자 보호 절차라고 해서 믿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순자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김대리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거래 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도 사유와 가격이 좀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 의아했나요?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셨거든요. 슈퍼 사장도 다시 증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혼자 장 보러 오세요.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째 지켜봤는데 별 차이 없으세요. 요양원 상담사가 새로 출석했습니다. 상담사가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입소 상담 때 보호자만 오셨고 어르신은 못 뵀어요. 성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좀 성급한 느낌이었어요. 보통은 어르신도 함께 오시거든요.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는 게 원칙이에요. 판사가 모든 증언을 듣고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순자가 성우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성우가 순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법정을 나오며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가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민수가 성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성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잘못된 건 저희가 아니에요. 민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성우와 함께 법정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민수도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정민수의 위임행위는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순자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우도 긴장하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을 읽었습니다. 신청인 박순자의 의사능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에 대한 동의는 무효입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다만 현 매수인 박성우의 선의 취득은 보호됩니다. 성우가 판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청인은 현 소유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거주권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순자가 성우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가 순자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보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성우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집에 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성우가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곳은 할머님 집이에요. 민수가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형사 고발도 할 거예요. 순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수야. 이제 정말 그만해. 민수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성우가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순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좋아. 성우가 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안전해요. 순자가 성우를 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성우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정리해야겠어요.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성우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님이 이 집에서 평생 사실 수 있게 하는 계약이에요. 제가 법적으론 집주인이지만 할머님께 사용권을 드리는 거예요.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성우가 반찬을 집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뿌듯해요.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며칠 후 민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가 차를 끓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순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석 달 후 순자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성우가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법무사와 함께 왔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원하시면 집을 다시 사실 수도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성우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제가 여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성우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렇게 긴 싸움은 끝났고 순자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우 역시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인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특히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치매나 판단력 저하를 빌미로 한 재산 편취, 강제시설 입소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성우처럼 옳은 일에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